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일본차의 급락, 불매운동만이 아니다. 일본차는 매력이 없으니까 팔리지 않는다란 제목의 일본 기사를 소개하고 그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독일차나 미국차나 한국차나 디자인을 보면 점점 비슷해져 갑니다. 어떤 회사든 추구하는 스타일링 방향이 갈수록 같아집니다. 커다란 그릴을 쓰고 날렵한 눈매를 갖고 쿠페처럼 늘씬하고 화려한 실루엣을 뽐내려 합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의 회사들이 어떤 나라이든 자동차를 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판매 지역이 겹치게 되고 디자인과 성능도 닮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디자인 특징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판매 지역이 겹치지 않는다면 혹은 특정 국가만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위의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어떤 나라의 브랜드와도 비슷하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동차 영역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일본의 경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차 박스카 시장은 그야말로 특이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갈라파고스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진화해 나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공간 중시형 경차들은 법으로 정해놓은 가로 세로 크기 안에서 계속 부피만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규격을 넘을 수 없지만 공간을 최대한 키워야 하니 그 안에서 풍선을 불고 계속 불어서 둥근 풍선이 결국 네모난 상자 모양이 된 디자인만 남게 된 것이죠. 파이어 서프라이즈라는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도쿠카와 막부가 들어서면서 본격화한 에도 개발을 위해 일본의 오랜 도읍지인 교토와 오사카에서 에도를 잇는 이른바 도카이도 개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판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 일본 도시의 상가 등의 길폭을 7m로 정했다고 프로그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레가 양쪽으로 지나갈 만한 정도의 크기인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2차선 도로폭이 적어도 10m, 터널 등에서 13m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도로는 좁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에 자주 가다 보면 일본의 도로나 상가의 길폭이 왜 이리 좁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좁은 도로 사정 때문에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일본의 경영 박스카이 디자인이 왜 갈라파고스화 되었는지, 두 번째, 일본은 왜 해외 유명 메이커 경차들이 일본 시장에 경쟁력이 없는지. 자, 그럼 일단 일본의 기사를 보시고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의 자동차 판매 부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효과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차의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국 미디어가 퉁명스럽게 단언.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국신문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일본차의 디자인은 갈라파고스화하고 있다. 일본차 판매의 급락이 불매운동의 탓뿐만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은 제2일보 한국에서 점유율 1%, 일본차의 급락은 불매운동 탓? 이유는 따로 있었다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1년 만에 일본차의 점유율이 1%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된 신차 100대 중 일본차는 한 대뿐이라는 뜻입니다. 2019년에 일어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일본차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혁신과 과감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의 수입차 판매 실적에 따르면 토요타, 혼다, 닛산의 일본차 3대 브랜드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2만 500대를 팔았습니다. 지난해 팔린 수입차 27에서 28만 대 중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판매 전체 189만 대에서 190만 대로 보면 1.1%에 불과합니다. 수입차 중 일본 브랜드의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카이다가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의 국산차 현대자동차그룹은 판매 대수가 2019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수입차 메르세데스 벤츠는 2년 연속으로 7만 대 규모를 유지해 또한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차만 후퇴한 모습입니다. 일본차가 후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뿐만이 아니다라고 제2일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일본차의 부진이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한 노재팬 감정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과 편의성, 혁신 등 대부분 모든 판매 조건으로 일본차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투자 증권 리서치 센터장 고태봉 씨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등 한국 자동차의 품질이 오르고 있어 굳이 가격이 높은 도요타 렉서스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 디자인도 갈라파고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 소비자의 취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파고스는 일본차가 자국의 소비자만 공감하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가 사회적 지위와 연관 성향이 짙어진 것도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의 이은희 교수는 한국의 소비자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재 이상이다. 그런 면에서 독일 명품 브랜드 등 유럽차는 과시하기 쉽다. 이에 대해 일본차는 실용성이 좋다고 인정하지만 최근 유럽 자동차 가격이 낮아 경쟁력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매운동 중에서도 유니클로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매력이 있기 때문 일본차가 만약 매력적이라면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더 팔렸을 것이라는 예로 제1보는 유니클로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일본차의 부진은 유니클로와 무인양판 등 일본 소비재 브랜드와 비교해도 눈에 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불매운동이 한창 기간에 매출이 급감했지만 히트텍 등 비교 우위 제품을 앞세워 연간 6천억 이상을 기록했다. 이것은 국내 경쟁사를 웃도는 숫자라고 합니다. 제1보와 인터뷰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 박인호 부회장은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은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 브랜드가 따라갈 수 없는 기능성을 앞세운 반면 일본차는 그런 경쟁력이 없다. 10년 전부터 일본의 젊은이는 더 이상 차량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동차 업체들도 혁신과 개발에 대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경쟁에서도 테슬라와 현대자동차에 밀리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리고 올해 유럽 시장에서 철수한 미쓰비시 자동차의 한 임원이 최근 외신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판매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미국의 굿 디자인 어워드를 9차종이나 수상한 현대차. 최근 한국 자동차 디자인의 혁신성이 우수한 점을 D1보는 현대차 그룹의 9개 차종이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 자랑스럽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9개 차종이 미국에서 권위 있는 디자인상 2020 굿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정식 발매를 앞두고 차세대 전기자동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컨셉트카도 2개나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작년 12월 30일 어워드 수상작으로 현대차의 4개, 기아차의 2개, 제네시스 3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9차종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수상작이 전기자동차와 관련있다. 또한 제네시스는 2015년부터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타고 한국차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진의 일본차, 앞서 제1보는 일본의 친근감이 떨어진 점도 요인들 중 하나다라고 일본 관광과의 관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일본차의 성세를 나타내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했을 때 일본 자동차에 대한 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차가 한국에서 1만 대 이상 팔린 2006년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을 때다. 또한 당일 여행객이 500만 명을 넘은 2016년에 일본차 판매는 3만 대 이상을 기록했고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한 2018년 당일 여행객이 753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런데 2019년 한일 갈등의 발발로 일본 관광객이 격감했다. 일본차의 경쟁력 하락 외에 일본의 친근감이 크게 떨어졌다가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시장을 요구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신용할 수 없는 한국 시장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범 취급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만으로 트집하여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50년 전은 관세를 100% 매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차를 따 돌렸다니까 옛날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좋다. 이런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것 자체가 지겹다. 자동차 유니클로가 점차 철수하고 있지만 빨리 하자. 이런 나라와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친근감을 반영하는 관광교류가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제2일보씨에게 한국차를 일본에서 본 적 있습니까? 적어도 현대의 유니버스 정도입니다. 한국 자동차는 유럽 메이커의 디자이너만 끌고 와서 간신히 좋게 되었을 뿐입니다. 내용에 일본차의 경쟁력은 없습니다. 유튜브의 해외 리뷰 사이트를 보면 일목요연, 마음대로 선동하는 듯한 제목만으로 기사를 유치하고 근거 얕은 내용으로 게시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 자동차는 재구매 시에 영향이 있으니까 불매운동의 영향은 향후 몇 년에 걸쳐 계속되겠지요. 일본차를 디스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한국의 불매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일어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일본차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차에 타면 돌을 던지거나 주차하는 동안 손상되는 위험이 있겠지요. 댓글 삭제되지 않도록 더 이상 자극적인 표현은 피하고 있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불매에 머물지 않고 일본 제품까지 적대 행동한다면 차라리 일본 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면 되지만 그러면 한국 제품은 만들 수 없게 된다. 선택적인 불매는 매우 슬픈 행동이네요. 한국을 신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백분율로 따지면 일본이 티격태격하는 곳에서 그 숫자가 일본 기업과 일본의 전체에서 볼 때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전혀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해요. 상대적으로 보면 한국을 상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이 득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큽니다. 사람도 자본 전부를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일본이 다가가는 것은 아니니까 팔리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일본차가 일본인에게도 매력이 희미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좋은 차가 없다. 외제차는 높고 고장도 많고 무난하게 일본차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크지 않고 너무 낮지 않고 너무 좁지 않고 무엇이라도 맞게 사용하기 쉬운 차량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형, 중형, 다목적차가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게 일본차도 개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1%나 있나? 노제패는 0% 목표로 물론 모든 일본에 와서도 하지 말아줘. 일본차의 국내 판매 대수와 생산 대수로 생각하면 오차 범위 정도죠. 한국에서 한 대도 팔리지 않아도 제조업체는 전혀 곤란하지 않는 시장 규모. 판매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지 체형의 판매원이나 대리점뿐. 어느 쪽이라도 괜찮아요. 일본 기사 댓글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기사와 한국의 제1보 기사에서 정말 잘못 찍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 2016년 한국 관광객이 증가로 친밀감 때문에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늘었다? 그 당시 일본의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기술적으로 일본의 자동차가 특히 연비면에서 한국의 자동차를 압도했기 때문에 기름값에 민감했던 한국의 환경에서 유럽의 비싼 브랜드 차보단 비교적 가격에 덜 부담스러웠던 일본 차를 선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유와 가솔린 시대의 종점에 있는 이 시기에 일본 차의 연비를 압도하고 디자인과 부수적인 기능이 많은 자동차에 눈을 돌리는 것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일본의 좁은 도로를 핑계 삼아 경차의 규격 제한을 애매하게 두어서 다른 나라의 경차가 일본 시장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내수 시장을 장악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결코 다른 나라 자동차보다 일본 자동차가 뛰어나서 일본에서 일본 자동차 내수 시장이 발달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일본 경차가 해외에서 판매 부진이 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갈라파고스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검수해서 경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경차를 선호하게 되고 또 서민들은 비싼 외제차를 살 정도의 경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영TV에서 밤낮으로 국뽕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출 실적은 쇠퇴하고 일본의 마지막 보루인 내수시장만큼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